봉지욱 기자의 두 가지 첩보가 민주 진영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 쇼츠에서 가장 화제가 된 폭로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백대현 부장판사한테 재판받고 있어요. 아이고,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저랑 뉴스타파 기자들 지금 백대현 부장판사 아. 재판받고 있는데 아, 무죄 받으면 난리 나겠네. 그치. 봉지욱이 무죄 줬다고. 하나 좀 특이한 광경들이 요즘 보이는데 원래는 이제 2월 초에 재판이었다가 지금 3월 달로 밀렸더라고요. 검찰 측에서 지금 공소 연기해달라고 해서 밀렸는데 백대현 부장판사가 되게 나긋나긋하잖아요. 네. 저희 재판정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폭발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 깜짝 놀래요. 그것도 누구한테 화를 내냐면 증인한테. 저희 사건의 증인이 나와서 검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은 거예요. 네. 그걸 뒤집었다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러니까 검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거예요. 본인이 유리한 거 했던 아니에요? 저한테는 유리하죠. 유리한 거 했다고. 그거를 했다고 성질을 하고 나 저분이 자기 감정이 좀 컨트롤이 안 되나? 네, 근데 되게 얌전하잖아요. 처음에는 저 사람 미쳤나? 이런 생각도 했다가 나중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저게 정말 고도의 작전인가? 저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성질을 엄청 내버리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또 그게 아닌 것 같은 게 이 증인이 검찰에서 한 말을 뒤집었다가 네. 다시 뒤집었어요. 재판장이 화를 내니까 아. 맞습니다. 그때 검찰에서 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야? 이러고 끝났어요. 근데 어찌됐든 판사가 이 증인의 증언 신빙성을 보기 위해서 내가 화를 냈더니 또 바꾸네. 얘는 못 믿어. 하고 얘 진술 전체를 그냥 배제하는 판결을 내리면 백대현 부장판사가 머리를 썼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얘 증언을 저에 대한 유죄 증거로 채택을 하면서 증언을 뒤집었는데 다시 화를 내가지고 다시 뒤집게 하면은 저한테 불리하잖아요. 제가 좀 오늘 이 선고를 보니까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이게 종잡을 수가 없네. 왜냐하면 앞에 쭉 읽어 나갈 때는 징역 8년에서 한 10년 나오겠구나. 그러니까요. 5년은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형이 달라지고 이건 문제야. 형량이 달라지면 이거 법원을 누가 믿습니까? 근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네. 지금 법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법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검찰 개혁이고 뭐고 난리인데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거 대북 송금 사건 서울고검 감찰 결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지금 파토나게 그냥 쫑나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나게 생겼는데 그 와중에 제가 어제 와서 얘기했잖아요. 검찰이 이재명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잡아넣기 위해서 이화영, 김성태 등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 요거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 나쁜 놈들 다 잡아넣겠구나. 우리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가 뭐 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가 조사 중 술을 먹여 진술을 조작했다는 게 비사실이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면서 내용을 해당 검사에게 묻지 않는 것이 어떻게 조사인가? 추측컨대 서울고검의 결론은 검찰청에서 술 파티를 했다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조작 수사잖아요. 이게 진술을 회유했다. 뭐 네. 진술 세미나. 사실은 뭐 연어술 파티 술은 부차적인 거고 그런 파티를 열어주고 세미나를 해서 진술을 바꿔서 이거 이재명을 위한 대북 송금이다. 3인성호 여러 사람들이 뭐 안부수, 뭐 김성태 그리고 뭐 쌍방울 사람들이 말을 맞춰가지고 이제 이재명을 위한 송금으로 이제 둔갑을 시켰는데 지금 박상용이 어제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와서 이 사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어제 제가 말하고 있는 시간에 검찰 내부망에다가 A4 7장짜리 입장문을 올린 거예요. 엄청 길게 올렸다. 올렸는데 처음에 법무부가 이거 나름대로 실태 조사하고 할 때만 해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교도관들이 적극적으로 했잖아. 문건 공개하고 했는데 네. 수사가 엉망이니까 이 감찰 수사가 엉망이 된 것 같은 게 일단은 원래는 이게 감찰부장이 누구였냐면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장 정용환 팀장이었는데 이분이 승진했어요. 서울고검 차장입니다. 지금 검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곽영환 지금 감찰부장이 했는데 조사를 정말 이런 식으로 하나? 박상용이가 조사를 받으러 간 사람이잖아요. 난리를 치고 있어요. 곽영환 감찰부장이 직접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도 생각을 해서 왜 이런지 아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은 검사끼리 검사를 조사하기 싫어가지고 서로 안 하려고.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검 검사들은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50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후배 검사들 건드리기 싫은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옷 벗고 나가면 나 뭐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감찰 부장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박상영이가 그렇다면 이제 한참 선배가 이렇게 부장이 직접 조사해주면 예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네. 본인이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인데 근데 네. 그게 아니고 곽상영이가 어제 곽영환 부장의 질문의 수준이 너무 낮았다. 와. 지금 그 기사에는 이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조서의 질이 낮다. 조악한 수준의 조서다. 전체 맥락은 허위 조작 수사다. 내가 허위 조작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입장을 냈다니까. 나한테 모든 걸 뒤집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 이 수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더 웃긴 게 뭐냐면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예언을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입장문을 마무리하는데 서울고검 수사팀은 검찰청에 술 반입하여 연어 술 파티가 있었던 걸로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발표를 한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를 한다. 그리고 자기를 기소한다라는 거고 그 뒤에 검찰 수뇌부가 검찰의 과오를 반성합니다라고 발표를 한다. 대북송금 사건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공소를 발표한 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그 공소를 취소한다. 본인이 지금 프로세스를 써놨어요. 그리고 이화영에 대해서도 사면을 한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압수수색도 지금 안 한 것 같거든요. 압수수색은 100번을 청구하면 99번 나옵니다. 영장이. 그냥 나와요. 근데 압수수색도 안 하고 3번 참고인 조사, 지금 피의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여기서 정성 호랑이 장관님 아주 진짜 잘했다고 칭찬하고 했는데 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충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진영 내부에 소위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분들, 그리고 법 좀 안다고 하시는 분들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 고고한 완벽주의 좀 버리십시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개혁을 꿈꾸면 안 됩니다. 정치는 시간 제한이 있는 전쟁입니다. 지금 법리적으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디테일이 부족하네 하면서 토론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 눈에는 지금 이 상황이 세미나실로 보이나 봅니다. 하지만 지지자들 눈에는 여기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이 칼 들고 달려오는데 잠깐 내 총의 조준경 0점이 0.1mm 틀어진 것 같아. 이거 완벽하게 수리하고 쏠게.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신병교육대도 아니고 0점 사격할 시간을 줍니까? 0점 맞추기 전에 죽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딱 그렇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절차적 정당성, 완벽한 입법 이거 따지다가 윤석열한테 시간 벌어주고 결국 정권 내줬습니다. 검찰개혁은 젠더 갈등 같은 사회적 통합 의제가 아닙니다. 이건 국민끼리 의견이 갈려서 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권력기관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정책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이미 국민적 합의는 끝났습니다. 큰 틀도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속도와 돌파뿐입니다. 여기서 또 학자적 양심 운운하며 시간을 끈다. 그건 신중한 게 아니라 무능하거나 아니면 겁쟁이인 겁니다. 지지자들은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여론의 동향 그리고 그 마음을 읽는 것은 이제 정치인이 아닌 유튜버들이 더 빠르게 감지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완벽한 법안이라는 논문이 아닙니다. 드디어 해냈다. 저 오만한 검찰의 콧대를 꺾었다는 정치적 효능감입니다. 설령 법안에 조금 빈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통과시키고 나중에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기회를 놓치면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저들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물어뜯을 테니까요. 민주당 의원 여러분, 기술적 완벽함이라는 환상을 쫓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행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비겁한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